청구합니다. 또한 동권 관련 조사가 중단된 조치나 사유에 대해서도 정보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향신문 2020년 5월 11일 5인 사격으로 사망한 군인을 전사자로 처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문제 제기에 대해 국방부는 우회하여 대법원 1982년 1월 23일 5.18 당시 시민 시위를 폭도에 의한 내란이라고 판결했던 것을 16년이 지난 1997년 4월 17일에 시민 시위대를 헌법 수호세력에서 준헌법기관이라고 판결함에 따라 전사자를 순직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면서 우정연구 등 보상지원이 정례화됐다고 하였습니다. 무릇 유사시에는 군의 항공 사격이나 포사격으로 아군이 사망하는 경우 이를 별도로 5인 사격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군인지 모르고 상부의 명령에 따라 사격을 한 경우 모두 전사로 처리합니다. 예를 들어 5.18 당시 시민 사망자 166명 중에서 시민군이 무장했던 탈빈, 음원, 자상, 타박상, 교통사고에 맞는 사망자의 자가 약 70%가 되는데 이들 모두 5인 사격에 의해 사망했으므로 유공자에서 유공자 공적이나 보상수준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논리가 타당합니까? 더욱이 1997년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 제13조에 의해 일사부재 원칙에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 무시되었으므로 국민이 상식으로 승복하기 어려운 판결이었으며 법관이 법리적 영역을 넘어 국방안보까지 재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부 2020년 12월 20일 5.18 당시에 사망한 군인 22명에 대한 순직 처리한 조처는 3기 계엄군 5인 사격에 대한 조사 진행과 무관하게 본래 전사자 본격적으로 환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환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표 진영 5.18 군경 전사자 명예회복 위원장 어디경회 12개 단체 일동 이사입니다. 마스크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 부탁드릴게요. 다 라이브 찍고 계시잖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마스크만 꼭 써주세요. 오늘 참석하신 분께서 자유 발언이 있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마스크만 꼭 써주세요. 혹시 여기 참석하신 유튜브 기자님들이 오늘 그 집회 주제는요 5.18 계엄공간 5.2 사격 및 사망 군인 습격을 환원시켜달라는 그런 주제로 오늘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요 집회 내용에 대해서 유튜브 기자님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십시오. 묻고 싶은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묻어주시면 우리가 늦게 와가지고 잠깐만요. 저희가 늦게 와가지고 혹시 성명서 있으면 한 번만 다시 읽으면 안 될까요? 제가 한 말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5.18 역사에 대해서 많은 국민이 오해의 소지가 짙고 오판을 하고 있다는 저의 견해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그 사건은 국가를 수호하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법적 국가를 된 데 있어서 학자의 맹분에 의거한 근거가 있어 연구를 하게 되고 자료가 수집됨으로 말미암아 평가와 분석, 검토하여 검증에 이르는 과제를 우리 국민이 교육 정도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지리문답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 속에서의 개개인의 주권 성향의 인지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국격입니다. 국격. 그리고 이 상황이 징후가 어땠는가? 이 상황을 보고 징후가
북한 특수군 개입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서 그 근거에 대해서 세미나를 한다, 공청회를 한다, 뭐 심포지엄을 한다 라는 포럼 유행을 함께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군이 지금 많이 오판을 하고 있는데, 물론 명령이라는 직속 상관에 따라 바로 지휘권으로 명령에 복종한다 하지만은 특전사는 물론 명령에 복종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자기가 군례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법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은 세계적 법적 국가다. 자주 국방력을 갖추고 대한민국 국가를 수호하는 내 자신의 중책이다 라는 것이 법인 것입니다. 이 법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6.25 남침 그 어마어마한 사건 속에서도 미국의 기독인들이 전사를 하면서 할렐루야 찬송하면 안 갔습니까? 왜? 정의의 역사에 기인하고 평화의 역사에 내가 헌신의 가치를 쌓아낸다는 것에 맹분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과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말미암아 법적국가 대두되었으면은 민족 성장을 그리는 학자의 맹문 속에 자료가 주어지면 연구 분석하고 검토하고 또는 거기에 검증에 이르러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금시간까지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일일이 그 과제를 논하여 인지 능력을 배행하여서 이 역사에 그 혼선을 막고 역사의 정의를 갖다가 기록하는데 만전을 기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 자체 속에 여러분 오인을 하지만은 이러한 과제를 두고 여러분들이 이 징후를 알아야 됩니다. 이 북한군의 특수군으로 말미암아 전략 선수들이 뛰어나고 이로 말미암아 오인을 할 수 있었다면은 시가전이 가장 시가전을 해결할 방법이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시가전입니다. 그냥 뭐 저가의 전면전이라든지 비정규전이라든지 후방에 들어간다, 전면 들어가면 뭐 치고받고 뭐 쏜다, 뭐 저격수가 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니까 요즘 또 그렇지 않는 거 아닙니까? 뭐 화학전이, 생물학전이 있으니까 시가전이 가장 어려워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군작전을 대응하는 것은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누가 더 무섭습니까? 기자가 더 무서워요. 인정사설 북한에 보낸 거 보세요. 인정사설 자기들의 공문을 업적을 그린다고 인정사설 북한에 보내서 그 북한에 든 공문을 갖다가 깊이 있게 찬양하는 거 보세요. 여러분 이 오인사제에 대한 진상에 대해서 그릇된 풍조에 휘둘리지 마시고 정의에 기인돼서 이 학자가 진정코 문물을 겸비한 군이 하나의 편협된 사상이 아니라 역사의 정의, 민족 성향에 기인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빅돌손 제가 질문이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그 5.18 세력과 주사파, 전대협, 한청년 이 세력이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데 이들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면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의회에서 한국 인권 문제에 관해 가지고 러시아 전 대사님께 이신호 대사님께서 한국 인권에 심각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있는 상원, 하원 모든 의원들이 다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5.18 특별법 그리고 남북전단 금지법 이게 표현의 자유를 엄청나게 탄압하고 그럴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기 저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빅토리손 유튜브 대표께서 우리가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표현의 자유인데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고 있다. 그것도 국회가 나서가지고 그 북한에 전단을 보내는 거 금지시키고 그리고 5.18에 대해서 무슨 혐오한다고 하면은 처벌법을 지난해 연말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5.18 민주화 정신을 훼손했다. 이런
올가미를 씌우려는 그런 문화라고까 이게 지금 퍼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개탄에 맞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표현할 자유가 없다는 얘기는 이건 대한민국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자기들이 아무리 다른 꼼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더 뭡니까 민들레 꽃이 길가에서 밟히면서도 향기를 뿜듯이 우리는 향기를 뿜면서 우리 자유민주 국가를 지킬 것이라고 믿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내일은 5.18 진상규명법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 관련해 가지고 우위법 행위에 대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5인 사격 문제 같은 것이 미제 사건으로 끝났다. 미제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라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 이런 문제를 고려를 해서라고 생각합니다. 5.18 진상규명법은 어떤 목적으로 만드냐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는 사실에 입각해서 조사하겠다. 이런 것이 5.18 진상규명법입니다. 그래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만든다고 목적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5조에는 조사위원과 조사원은 엄격히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그리고 객관성을 유지하라는 의무 조항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그들의 태도를 보면은 우선 여당이 추천한 의원 6명 중에 전부 다 호남 전라도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객관성을 유지 못하고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법의 틀을 벗어난 거죠. 깜빡이는 좌측 깜빡이고 자동차는 오른쪽으로 가는 법이죠. 말 다르고 행동 다른 것이 현실의 느낌입니다. 현실의 사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내일 다시 바로잡고자 또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취지를 좀 이해하셔가지고 내일 11시에 5.18 그 진상규명위원회의 그 불법적인 행위를 한 이노국 의원의 검찰 고발 오후 3시에 감사원이 직접 나서서 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하는 진상규명위원회를 감찰하고 조사하십시오. 이런 요지로서 기자회견을 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광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금요일 아침 11시 서초동 중앙지검 앞에서 5.18 진상규명위원회 조사위원회 이동욱 조사위원이 이번에 한 김명국 씨, 이주성 씨에 대해서 한 것을 잘 모르실 겁니다. 이동욱 조사위원이 회의 후 협박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고발 문제,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내일 오후 3시에는 감사원 정문 앞에서 진정서 제출과 그에 대한 기자회견이 각각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 11시에는 중앙지검 앞이고요. 오후 3시에는 감사원 앞에서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죠. 없으시면은 이제 진정서 제출하러 가실 거죠? 네. 그거 한번 따라가셔서 이거 촬영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은 진정서를 국방부 앞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수고해 주십시오. 남자 낭독한 성명 내용이 진정서를 요약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5인 사격을 민주시 한 것이
마지막에 진정선 회장의 요도를 그려놨습니다. 요도로서 요도 내용을 보면은 12시에 매복조가 도착했고 1시에 광주 시내로부터 시민군 7명이 내려와서 대영군한테 먼저 선제 사격을 했다. 이 요도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제 사격을 하니까 진출하는데 좌우로 사격을 했단 말이에요. 어디가 숨은지를 몰라가지고 7명이 퍼져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 사격을 하면은 매복했던 조가 여기 맞아서 뭡니까 자기들 사상을 당하겠죠. 그러니까 이 싸움을 우리끼리 시키는 묘한 그걸 빨치산 전법이라고 합니다. 우리끼리 싸우는 전법을 만들었던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힐 일이 된 거예요. 이 요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토바이를 탄 두 사람이 저 600m 후미에 APC하고 자동차를 트럭을 타고 지금 오고 있다. 그렇게 경고를 했다. 그 얘기는 매복조하고 이동하는 사람들끼리는 적어도 매복조를 몰랐더라도 이동하는 사람은 매복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동청을 겨냥하고 있다가 겨냥 APC가 나타나자마자 조준해가지고 사격을 해서 완전 무한동청이니까 APC는 뭡니까 소실 완전히 그냥 거기서 통지 박사에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가 대영군이 그 중에서 공수부대가 속고 그냥 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 공수부대 출신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이거는 돌아가시는 분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교훈을 삼아가지고 더 이상 이런 그 사고가 있어는 안 된다. 이 뿌리를 뽑아야겠다. 이런 각오로서 임하여야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출 지금 하나 하신 거죠? 네, 이거죠? 네. 예, 제가 지금 회장님께서 가십니다. 제가 광주의 그 현장을 무려 4년에 걸쳐서 31번을 다녀왔습니다. 오늘 지금 그 11공수여단 63대 선두에섰던 63대대 장병과 고병학교 교도대는 인원이 한 반 정도로서 한 12명 정도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고병학교 교도대가 무한동청 90mm 무한동청 4발을 날려버리면서 장갑차가 파손돼 버리고 거기에 탔던 그 차정환 대위 작전장교 63대대 작전장교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대장께서는 그 작전장교의 그 등을 지지해주다가 오른쪽 팔이 날아가셨습니다. 그 대대장 63대장께서는 오른팔이 그 현장에서 떨어져 나갔고 부상을 중상을 당하신 가운데도 지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63대 장병들 중에 무려 38명이 19명이 죽었고 30몇 명이 중경 부상이 생겨서 또 통합병으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은 가보시면 이제 무반동적 쏘만한 위치도 다 나와 있고요. 지금은 어디냐면은 중앙공업단지 산업단지 바로 앞에 있는 그 대로교입니다. 광주와 목포 사이에 있는 도로인데 거기 좌우측에 이제 매복해 있던 교도대. 사실은 24단이 원래 있었습니다. 24단 61년대 1위대가 있다가 임무 이제 전환으로 24단 61년대 1위대가 수행하던 임무를 그 고병학교 교도대한테 임무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24단 현재 외곽 공세를 주남마을 쪽에 이게였는데 61년대
62년 되는 이제 광주 교도소 제가 소속했던 제가 62년대 이주기단장이었었는데 62년 되는 그 광주 교도소를 24일날 사무공수여단으로부터 인수위를 받았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던데 광주의 병원 중에서 그 5인 사격 중에서 방금 말씀드린 송암동의 그 고병학교와 11공수여단과의 5인 사격,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문제예요. 아침 9시 50분경에 10시경쯤에 31사단 96년대 3대대 병력 한 30명가량이 여기서 봉사 안 돼요. 광주 톨게이트가 있습니다. 광주 톨게이트에서 거기에서 기갑학교 교도대가 이제 24단으로 또 넘겨받아갖고 기갑학교 교도대가 지키고 있다가 또 31사단 96년대 3대대 장병들 3명이 사망하고 그리고 7명이 또 민간인도 일부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 2가지 5인 사격이 이제 있었습니다. 24일 날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5월 24일 10시에 광주 톨게이트에서 31사단 96년대 3대대 병력 장교 2명, 조대 병력 규모입니다. 30명가량 되는 병력이 가다가 장병 31사단 장병 3명이 전사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쪽 송암동에서는 11공수여단의 장병들이 9명이 사망하고 또 고병학교 교도들도 1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5인 사격 이 관계는 뭐 군기 지휘권이 뭐 이원화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광주 사태가 고도의 심리전과 함께 시가지전, 비정규전이죠. 게릴라전이죠. 그런 성격을 열격히 보여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5월 21일 날 아침에 제가 24단 중대장이었는데 우리 24단의 그 기차로 오지 못한 이제 육로로 지휘관님들 탑승하시는 집차들이 용산역에서 전날 출발해갖고 21일 날 아침 8시 10분경에 바로 광주 톨게이트를 지나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광천동 사거리와 공단 입구라고 합니다. 공단 입구. 근데 공단 입구의 지형을 보면요, 그 당시에 그 하천이 있었는데 둥근 조그만 그 광주천에 지류가 있었습니다. 하천이. 그 하천상에 다리가 있었는데 군분교라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군분교. 이 군분교의 시내 쪽과 시위 쪽이 다 장애물로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시내 쪽에서 걸린 게 24단 지휘 차량들 14대가 선두 차량이 그 군분교 시내 쪽 장애물에 막혀버렸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에 들어오는 데는 원래 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차선 장애물 소치니까 반대 차선으로 갔습니다. 반대 차선으로 갔다가 또 막혀 있으니까 다시 원래 주행 차선이 원차선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유인 함정하는 차량을 유인시켜서 함정을 빠지게 하는 그런 작전이 있어야 뒤 차량 피탈이었습니다. 그거 일반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광주 시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누가 했겠습니까? 그거 고도의 그 게릴라전과 비정규전, 대비정규전, 그리고 심리전, 고도의 유언비들이 남하고 말이죠. 저는 앞으로의 전쟁 성격은요, 전면전이 전방에서 부딪히는 것보다는 비정규전, 그러니까 게릴라전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게릴라전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가 많이 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보면은 사람들이 누구 말하면 사실과 진실이 근거를 확인하면서
안 해야 되는데 그냥 남이 말한 설을 갖다 그대로 전파하고 말이죠. 과대 포장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너무 난무했던 것이 5.18 강사 때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세한 건 제가 지휘차량 피탈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2시간 반 동안을 제가 뉴스타운에서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2시간 반 동안 집중 탐구를 했는데 지금 13만 명이 봤습니다. 13만 명이. 2시간 반째 재미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탈취 자격분과 20단 지휘차량 탈취 경위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선탑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62년대 연대장님 차 선탑자는 방구범 주임원사라고 지금 연세가 80이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 62년대 1대 대장님 차는 우리 대대 인사장교 서중희님입니다. 지금 소령으로 입했지만 다 살아계십니다. 지금. 우리 저 서중희님이 우리 정보장교가 대대 정보장교가 그 다음날 그날 차 뺏긴 날 들어오지 못하고 그 다음날 들어왔는데 군복을 벗어버리고 민간복을 갈아입고 들어왔어요. 그 다음날 정식 때쯤. 그리고 보니까 얼굴 상태 이게 보니까 정신이 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대대 참모부에서 제가 뭐 물어보지도 못하고 제대로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대대 참모부에 있던 야잔 침대에 잠 좀 자고 쉬어라 이렇게 잤지요. 근데 누워서도 침대에 누워서도 부들부들 떠오르더라고요. 그 40몇 년 넘은 기억이 아직도 저한테는 이게 생생합니다. 그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아닙니다. 그 지휘차나 피탄 그 당시에 일반 시민들이 대형부대한테 공격을 합니까? 제가 단양대학교에 있었지만서도 출동하기 전에 광주 출동하기 전에 단양대학교에 있었어요. 그렇다고 대형군이 민간 함부로 때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수상한 것만 조사해보고 아니면 놔두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일반 시민들이 계엄군을 공격합니까? 난 이게 물론 이제 점화대에서 이렇게 확대돼서 그렇게 이야기가 됩니다만은 초기에는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그러면 계엄군한테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대한민국에 지금 5만 명의 간첩들이 들어와있다고 하는데 정말 큰일입니다. 나중에 비릴라전 같은 게 또 벌어진다면은 정말 큰일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보에 대한 모든 싸움은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소용이 없습니다. 정보 싸움입니다. 정보 싸움. 정보 싸움과 연계되는 것이 보안입니다. 보안. 인원 보안. 사람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성격과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찌르면 어떻게 나갈 것이다. 이런 걸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요인들에 대해서 거의 상담합니다. 전 장교생활 7년밖에 안 하고 사회 나왔지만 대한민국의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이론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향이고 어떤 건지를 다 카드화가 돼 있을 것입니다. 예? 북한에 그 어떻게 지금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고 딱 그래서 탄핵된 겁니다. 물론 그분이 이제 참모들도 문제가 많고 솔직히 이상하게 최순실 사건이 어쩌고 하는데 그 본질이 거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 요인들이 그러니까 인원 보안,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통신 자신도 중요하죠. 여보세요? 예. 회장님 다 하셨나요? 사람이 정신. 여기 하시려는 분인데 회장님 제출 다 하셨습니까? 예. 자, 그러면 오늘 기념 촬영을 하고서 끝내 들어가겠습니다. 공사하시려고 할 텐데. 예, 공사인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하세요.
와서 방해를 하고 있네. 방해요. 여기 집하는데. 조용해. 네, 잠깐 계세요. 그러면 원장님 우리 말씀 듣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매주 한 번씩 5.18 연구를 하는데 오늘 오후에 또 그런 일정이 있는데 내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그 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내일 오늘 저녁 모임은 오늘 저녁 모임은 생략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아쉬움이 많은데 하여튼 5인 사격 문제는 앞으로 제2차 조사가 또 있습니다. 그 조사가 뭐냐 하면은 5인 사격이 24일 날 있었는데 23일 날 저희에게는 중안마을 시민 학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민 학살이라고 하는데 무장한 시민군이 버스를 타고 접근해가지고 거기다가 정당방위로 그때는 어떤 수칙이 내려오냐면 보초가 자기 정당방위를 하듯이 시민군이 대응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당방위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군은 그 당시에 무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대응을 한 것을 시민 학살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민이 10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사건이 혹시라도 24일 날 계엄군 서관에 싸우게 만든 원인 제공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 자초지경을 제2차로 우리는 조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같이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오늘 이것으로 끝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바로 공사하셔야 된다니까 좀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금요일 날 내일 11시에 그 중앙지검 앞에서 내일 또 오후 3시에 감사 앞에서 또한 이런 집회가 또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유튜브 대표님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선 정리를 조금 안에서 해줄 수 있으세요? 이쪽에 지금 공사를 바로 하셔야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삼각대랑 좀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기는 용산에 있는 국방부 민원실 앞입니다. 5.18 진상규명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진짜 문제가 너무너무 쌓여 있네요. 5.18에도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지금. 어떻게 이놈들을 다 때려잡을 수 있을까? 이게 끝나지도 않은데 와가지고 이렇게 또 공사한다고 방해를 갑자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에휴. 그런 비용심들 지랄하고 있네, 진짜. 겨울케이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영상 오시게 되면 연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답장을 일단 할 거야. 얘들이 일단 답장을 한다. 그렇죠. 다른 부처보다도 그거는 확실해. 국방부는 일단 답장을 합니다. 다행입니다. 내일은 내일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서초동의 중앙검찰, 중앙지검, 지방검찰청 앞에서 11시에 그거보다 또 확대해가지고 오후 3시에 여기서요. 아니
감사원한테 5.18 진상규명위원회의 불법 행위를 감사하고 감찰해달라. 알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